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한국항공경영학회 충계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 유래가 있겠습니다. 기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1년도 한국항공경영학회 충계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항공경영학회 총무이사 청주대학교 이원준입니다. 2008년 창립 이후에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회는요, 2008년 창립 이후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과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융합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항공 및 물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 전달, 활용하고 연구자 간 지식과 정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 발전상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충계학술대회는 항공산업의 팬데믹 위기와 코비드-19 이후의 미래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항공 서비스의 경쟁과 성과, 항공 객실 서비스의 진화, 공항 및 물류 서비스의 확산, 항공산업의 내부 역량 강화라는 4개의 학술 섹션을 통해서 총 19편의 논문 발표와 관련된 토론이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향후 공개된 온라인 세션 줌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구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행사 순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항공경영학회 이밀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오신 방윤석 한국안전정책관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공항공사 이미애 본부장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이후에는 11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4개의 학술 토론 세션이 운영이 될 예정이며 그리고 학술대회가 종료되는 17시에는 총회와 폐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회식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왕복 커플 항공권 5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당첨의 기회가 있으시니 꼭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뜻깊은 행사를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이밀 교수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 이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저희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해주실 국토교통부의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조발표를 맡아주신 한국공항공사의 이미애 전략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회 쪽에서는 전임 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전 윤문길 전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홍성태 전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에도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우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방윤석입니다. 2021년 한국항공경영학회 충계 학술 발표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항공경영학회 임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점에서 항공산업을 연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해 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공식 보고된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6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는 3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상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초기 단계이고 일부 지역 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역을 위한 출입국 제한과 자가격리 조치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동기 대비 97% 이상 감소된 국제선이 회복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항공사 경영 위기와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공항 내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항공 종사자의 희생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 연관 산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 경영 위기 속에서 자칫 안전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항공기 정비관리,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기량 유지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항공사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항공사들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행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항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해결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넘는 역발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공항공사 그리고 여기 모이신 학계, 연구계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이라는 특별 세션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그 논의 결과도 자못 기대됩니다.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 기간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공 운송, 공항, 신산업 전반에 대한 발제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련된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조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은 한국공항공사의 이미애 본부장님께서 코비드-19 이후의 공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미애 본부장님 간단히 소개드리면 1987년 공항공사에 입사하신 이후에 인재개발실장, 경영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셨으며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인정받으셨습니다. 현재는 한국공항공사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특히 본부장님은 공사 창립 40년 만에 배출한 첫 여성 상임이사로서 항공산업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고 계신 그런 롤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애 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전략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이미애입니다. 먼저 2021년 한국항공경영학회 충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학술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무후무하게 항공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는 것이라서 좀 더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러한 좋은 자리에 제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밀 학회장님, 그리고 홍성태 교수님, 윤문길 교수님, 이강석 교수님, 그리고 박윤미 교수님, 김동원 교수님 등을 비롯한 항공경영학계 관련 교수님들, 그다음에 관계자 여러분들, 항공산업의 발전과 후황 양성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항공산업 전반의 현 주소와 전망, 그리고 저희 공사의 도전 과제와 미래 준비 순입니다. 먼저 항공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보시면 모든 데이터를 2020년은 저희가 반영하기가 좀 아웃라이어라고 봐서 2019년 기준으로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GDP의 한 4.1%를 저희 항공산업이 담당하고 있고 8,700만 명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8천여 개의 노선에서 45억 명을 수송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9년 기준에서 76만 8천 명을 고용하고 있고 GDP의 3.2%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300만 명을 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이상을 보면 저희가 아이카오 7연속 이사국 연임을 했고 운송면에서는 세계 종합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부분에서도 서비스 평가나 운영 효율성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석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2020년을 제외한 과거 10년 동안의 여객 운송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내선은 연평균 5.6%, 그리고 국제선은 연평균 9.5%를 성장해서 국제선의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왔지만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국제 합쳐서 마이너스 68.1%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 국제공항협회에서 전망한 예측치를 보면 전 세계는 4.5%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고 아태 지역은 5.7%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태 지역의 점유율이 2016년에 35.5%였던 것이 2040년에는 46.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항공 여객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그 인프라를 물리적인 인프라들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토지라든지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제약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신기술을 융복합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와 현재 있는 공항의 용량을 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최근 들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관련 정책이라든지 제도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산업에서도 뭐 고객이라든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가치를 고려한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40의 미래 공항을 저희가 전망해 보면 더 이상 공항이 머무는 곳이 아닌 통과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모습이 많이 변화될 것 같은데요. 예를 보자면 집에서 위탁 수화물은 다 위탁을 하고 그날의 남은 일정들을 따로 나가서 소화를 한 후에 UAM이나 무인 자동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항공권이나 여권 없이 생체 인증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모든 수속과 절차들이 진행되고 항공기를 탑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항이 지역사회의 레저나 문화 쇼핑 장소로 변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공항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 변화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코로나 이후에 저희 항공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뭐 정책, 경제, 사회, 산업, 환경 모든 분야에서 그 변화 속도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과제 정도로 과제를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방공항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를 좀 가속화해서 스마트 공항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완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로 편중되어 있는 국내 노선들을 내륙 지역의 항공과 연계한 관광 패키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좀 더 내륙 노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선은 저희가 인바운드가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가 36%, 그다음에 나머지가 아웃바운드인데 아웃바운드는 성장이 어느 정도 포화에 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큰 인바운드 시장에 좀 치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행 패턴이 허브앤스포크보다는 포인트 투 포인트, 그리고 대규모 여러 곳을 방문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장시간 체류하는 여행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도 저희가 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여기는 보시면 아태 지역이 성장률이 5.7%로 크고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이 민간 투자 비율이 높은 곳이라 저희가 해외 시장 진출은 이 지역을 집중해야 될 곳으로 보입니다. 항공 영토 확장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지금 2차원으로 모든 교통망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3차원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교통망이 UAM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UAM이 활성화되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그 비용이라든지 소음,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ESG 경영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저소음 친환경 항공기를 개발한다든지 공항 운영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든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공사의 미래 준비입니다. 네, 저희 공사가 앞에서 분석한 그러한 환경 변화들을 반영해서 비전 2030의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공과 관광을 융합하고 모든 탈 것들을 융합하고 공항의 기술을 융합하며 지방공항을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초융합 글로컬 공항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되었던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현재 여기도 손바닥 정명을 등록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손바닥 정명을 등록해서 그 생체 인증으로 수속 절차를 대행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국내선뿐만이 아니라 국제선에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고 이러한 바이오 정보를 앞으로는 상업시설에까지 확대해서 결제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확대를 위해서는 외래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외래객들이 특히 지방공항으로 입국했을 때 지상교통이나 항공권 구매, 관광지, 숙박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사업을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는 수요와 투자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아태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집중해서 저희가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항 운영 및 건설 쪽에 13개 국가 16개 프로젝트를 진출했고 항행 안전 장비를 18개국 237씩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시면 마추픽추의 관문공항인 페루 친테로 신공항 건설 사업에 팀 코리아를 저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정부 간 입찰을 통해서 저희 한국이 수주를 하였습니다. 네, 이 수주는 이제 PMO 사업으로서 건설 사업 총괄 관리를 하고 그 공항이 건설 완료되었을 때 시운전까지 맡게 되는데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교두보로 해서 저희 그 한국의 H건설사가 이 공항을 위한 부지 조성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모든 사업들에는 타 기업들이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콰도르 만타 공항 운영권 사업입니다. 여기는 갈라파고스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고요. 참치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만타 공항 운영권을 30년간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권을 가지고 온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총괄 운영권을 가져오는 첫 번째 사업이고요. 저희 한국공항공사의 15번째 공항입니다. 그래서 매우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지나간 거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인데요. 현재는 FS 사업만 지난달에 수주를 했고요. 앞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항 운영권 사업이라든지 후속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공 영토 확장입니다.
우리 박윤석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UAM 팀 코리아라고 전담 팀을 만들어서 UAM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2040년경에는 UAM 사업의 시장 규모가 730조 원 정도가 되고 미래 10대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UAM 팀에서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00개 정도에 되는 업체들에서 그 UAM을 위한 기체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전기를 이용한 수직 이착륙기 기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버 스카이포트, 볼로코프트에서 지금 보여주는 포트들의 그 버티포트들의 개념도입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코리아 UAM 팀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선도적으로 KUAM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프로젝트 ART라고 하는 팀을 구성해서 한화시스템 그리고 SK텔레콤, 코티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ART 팀에서 우리 공사는 UAM이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임무와 UAM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통합 감시 가능한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이 김포공항 국내선 앞쪽 주차장 부지에 아래는 각종 컨벤션 시설이나 그 편의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갈 거고 4층, 5층에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과 MRO 시설들, 그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은 설계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개념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UAM 기체에 대한 기준이 정립된 게 없어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온 거고요. 그다음에 UAM이 뜨고 내릴 수 있는 이착륙장을 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게 개념 정립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 허브를 그러니까 버티 허브 가장 큰 개념을 버티 허브라고 해서 충전과 MRO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간 단계를 버티 포트, 그다음에 뜨고 내리기만 할 수 있는 버티 스탑으로 위계를 정립하고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어디 정도의 어떤 규모의 포트가 들어가야 될지 정도를 저희 공사에서 어느 정도 정립해 놓은 개념도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비전 2030의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서 사회가치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UAM 버티 포트를 저희가 개발할 때 친환경 종합 충전 인프라를 같이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항을 지역 상생형 공항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서울의 서남권 지역 개발의 앵커로 개발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것도 아직 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개념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환경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를 확대하고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한 KPI도 내부 평가 제도에 도입하는 등 내부 시스템도 지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내용들은 저희 한국공항공사가 ESG 경영을 하면서 받은 각종 상과 실적들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마쳤는데요.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애 본부장님의 기조 연설 강의 감사드립니다. 공항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큰 변화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빈 여러분의 축사와 기조 연설 강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마지막 잠시 후에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이사회가 12시 반부터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이사회 개최는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화상회의 접속 주소는 홈페이지와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